사회적으로 오프라인에 뭔가 유행 이런 걸 얘기해 볼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사실 요즘 제일 유행하고 있는 게 팝업 스토어잖아. 그치. 사실 성수동만 가봐도 그냥 팝업 거리가 있거든. 성수동이 제일 심해. 다 팝업이야 팝업. 팝업. 뭐 영화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팝업 스토어가 이렇게 많은 동네가 성수동에 있을까? 가장 팝업 밀집도 전 세계 세 개. 홀 월드 진짜 팝업 밀집도 1위. 내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 팝업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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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부동산에서 팝업을 해. 성수동. 부동산 왜? 걸 뭘 들냐? 그러니까 보통 뭘 하는 부동산에 건물이나 뭐 집을 이렇게 하잖아. 근데 부동산에서 팝업 스토어 일주일 대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부동산에서 전문적으로. 팝업 그거를 해. 주간에 한다는 아예. 거구나. 그만큼 수요가 너무 많고 건물주들이 원래는 팝업할 생각이 없던 건물주들도 우리 건물 팝업 스토어를 하겠다라고 부동산에다가 이제 하는 거지. 재밌네. 이제 부동산에서도 하고 이제 팝업 전문으로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그걸 하고. 대행사.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지. 맞아. 아니 나도 그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투자 딜을 볼 때 팝업 스토어 관련해가지고 공간을 센싱해주고 그거를 꾸며주는 그런 것들을 메인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애들도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어디에 요즘 스타트업 많아지느냐 그치. 보면 그치. 이게 크고 있는지 아닌지도 볼 수 있지. 맞아. 너무 유행이야. 그래서 너는 뭔가 팝업 많이 간 적 있어? 나 사실 그런 거 잘 안 가긴 하거든. 그래요. 맞아, 잘 안 가긴 하는데 그냥 이 요즘 업종 상관없이 팝업 스토어 되게 많이 한다는 트렌드 자체가 재밌어서 오히려 컨텐츠로 많이 봐.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들이 요즘 많이 하고 어떻게 하는 왜 하고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내가 직접은 잘 안 가긴 하는 것 같다. 약간 대리 체험 약간. 귀찮아가지고. 그치. 그냥 기빨릴 사람 많아서. 근데 내가 좋아하는 동네들이 많이 아니긴 해. 그치. 여의도 더 현대 많이 하고. 뭔가 그런 유행, 왜 얘가 유행할까 해서 사실 얘 같은 경우는 팝업을 일을 좀 많이. 고객 아니고 거기서 일을 많이 했어. 아 진짜로? 내가 아까 말했던 그런 팝업 대행사에서 알바를 좀 많이 했어. 아 진짜로? 오히려 전문가네. 전문가야 전문가.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일단은 뭐 고객 입장은 너무 쉬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너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왜 죄송합니다. 근데 왜 팝업 스토어를 뭔가 열까? 그런 게 뭔가 이유가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되니까죠. 돈이 잘 벌리니까. 네, 왜냐면 그래? 이게 조금 상호작용이 되는 것 같은 게 팝업 스토어 하면 내가 봤을 때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우리끼리의 팝업 스토어. 예를 들어서 작은 시장, 뭐 내가 좋아하는 걸로 비유를 해보자면 난 빈티지 옷을 좋아하는데 빈티지의 작은 가게들을 운영하는 매장들이 우리 씬을 더 키워야 전체적으로 이 씬이 성장해야 그 자기들의 그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계속 팝업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매주 주말 되면 서울로 올라와서 팝업을 열고 그럼 뭐 작게는 3-4개 업체들이나 많게는 뭐 7개, 8개 업체들이 모여서 공간을 대관해서 팝업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소형으로 이루어지는 팝업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기업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팝업들이 예를 들면 뭐 롯데 제과에서 그치. 신제품이 나와서 이걸 팝업을 한다. 아니면 뭐 무신사. 삼성전자에서 뭐 한다. 무신사도 그렇고 그렇게 나눠지는데 대행사들은 보통 후자의 경우를 많이 대기업. 노리지. 그치. 그런 입장에서는 대행사를 쓴다는 게 돈이 되지. 왜냐면 대기업의 자본을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일했던 데는 둘 다 하는 데였는데 난 이제 알바했어. 그러니까 직원은 아니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처음에는 한번 단기로 알바를 쪘는데 이제 내가 일을 괜찮게 하니까 할 때마다 연락이 오는 거야. 이거는 이런 거 하는데 할래? 그럼 난 시간 있을 때는 가서 하고 없을 때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작은 기업들 사다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롯데제과에서 가나 초콜릿 팝업을 했었는데 성수동에서 했었거든.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규모가 너무 큰 거야. 가나 초콜릿. 근데 이제 대기업이지. 이게 지역은 또 엄청 엄청 안쪽이었어. 사람들 많이 안 오는 거였어. 이게 될까? 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막 오마카세 이런 거 있고. 다 데치고 이제 가나 초콜릿. 근데 줄 서더라고. 진짜? 근데 가나 초콜릿인데 뭐 다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뭐 하냐면 가나 초콜릿을 이용해서 오마카세를 만들어서 막 그 코스 요리 초마카세. 그래가지고 뭐 초콜릿이랑 음료 이런 거 커피도 막 유명한 카페랑 협업해가지고 오마카세 하는데 나는 이제 그 안에서 제조하고 이렇게 했고 그쪽이구나. 그거 말고는 이제
그 롯데제과 말고 그러니까 유명한 F&B 브랜드들이랑 다 협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선 도넛 때우고 어디선 뭐 때우는데 거기에 들어간 초콜릿을 가나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인스타에서 한번 붕업이 되니까 진짜 엄청 오더라고. 초마카스를 먹어.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대기업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지. 이게 한 일주일 정도는 가오픈 기간으로 해서 애초에 그 인플루언서들만 다 홍보용으로 때리려고. 그러면 그 주에 인스타랑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쫙 깔려. 그러면 이제 미친듯이 오더라고. 돈 엄청 벌겠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팝업이 계속 되고 이런 팝업 시장이 커지니까 소규모 기업들도 따라서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시장 활성화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 약간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유형의 공간하고 어떤 유형의 어떤 좀 텐저블한 그 뭔가 물건들로 자기들 아이덴티티를 더 보여주려고 그냥 수익보다는 오히려 수익보다는 그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좀 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아까 말했던 신제품 홍보 목적도 있고 뭐 대기업들은 신제품 아니더라도 돈을 한번 뭐 땡기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내가 말한 돈 땡기는 건 대기업보다는 그 아래 하청업체들 그런 애들이 대기업은 그걸로 돈을 못 땡길 맞네. 그럴 수 있겠다. 맞아. 여하튼 그럴 수 있겠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요즘 팝업 스토어가 계속 뜨는 이유는 뭔가 그런 브랜딩이 더 큰 것 같아. 왜냐면 뭐 의류 브랜드나 원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 많이 팝업을 하지만 요즘은 막 그 빵빵이 알아? 맞아. 그 빵빵이 같은 IP 쪽 애들이나 아니면 여하튼 무형의 무언가를 하는 애들도 팝업 스토어 많이 하잖아. 많이 하지.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뭐 홈페이지가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잘 설명해 놓고 혹은 영상에서 그런 게 있어도 공간에서 직접 느꼈을 때 오는 임팩트보단 덜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걸 막 엄청 탐구하지 않아. 재미도 없어. 맞아. 근데 공간에 오면 느낌이 팍 오잖아. 일단 이 상권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 그리고 외관 그리고 그 안에 얘가 말한 것처럼 뭐 오마카세를 통해서 자기들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든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 취향이 나랑 맞다. 그래서 뭐 의류 브랜드도 사실 옷은 텐저블 하지만 그게 옷 하나만 가지고 브랜드 스토리나 그런 게 와닿기 어렵잖아. 그렇지. 근데 가보면 느낌이 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브랜딩 메시지 전하기에 공간의 매력이 크다 생각해서 그 업종 무관하게 요즘 팝업이 많은 게 아닌가. 좀 그냥 나도 마찬가지로 두부는 좀 두부를 하는 것 같아. 그냥 브랜딩을 위해서 예를 들어 최근에 갔던 뭐 뉴진스 팝업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서는 돈 낼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그거 보고 뭔가 이미지 구축하고 특히 막 낙원상가에서 하면서 막 좀 새로운 이미지를 많이 구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더에러 같은데 팝업 매장 가면은 팝업 매장은 아니지만 사실 실내 디자인을 엄청 잘 해놨단 말이지. 사실 옷 팔기보다는 오히려 이 브랜드라는 걸 올려가지고 파는 건 결국 온라인으로 팔아버리고 맞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진짜 반짝하게 돈 땡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 공격적으로 하는 왜냐면은 온라인에서나 이제 팔고. 온라인에서 파는 거나 혹은 좀 지역에서 팔면 돈이 안 되니까 아예 잠깐 와가지고 파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막 5일장 같은 느낌으로 그렇지. 보따리 장소 같이 올라와가지고 팔고 약간 돈 벌고 나가는 이런 집도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재밌는 현상 같다. 난 그래서 내가 요즘 그 관심이 가는 부류는 전자란 말이야. 그런 브랜딩 쪽. 그래서인지 이게 의류 브랜드가 팝업 스토어를 하는 거는 그렇게 안 이상하잖아. 흔하지. 그래서 나는 그 약간 뜬금없는 업종이 팝업 스토어든 아니면 여하튼 오프라인 공간을 구성할 때 왜 하지? 하면서 거기에 매력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 팝업 스토어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예전부터 구찌나 그런 명품 브랜드들, F&B 브랜드 몇 개 하는 거 알지? 알지. 아니면 그 호텔 같은 숙박 브랜드도 몇 개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있을걸? 맞아. 구찌 오르테리존가? 뭐든 뭐 있는데. 한남동에도 맞아.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나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 일단은 이 명품 브랜드들은 당연히 브랜딩 중요하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이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애도 재밌고 왜 이걸 F&B로 하지? 왜 이거를 숙박으로 하지? 그런 게 재밌는 거야. 왜 이렇게 풀어낼까? 그 수단도 왜 뭐 굿즈 판매 이런 게 아니라 걔네는 뭐 애초에 파는 게 없는데 굿즈라는 말이 안 되구나. 여튼 F&B 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F&B나 혹은 그 숙박의 경험이 사람이 제일 그
좀 진입장벽 없이 갈 수도 있고 맞아. 와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지하잖아. 그러니까 뭐 판다는 느낌보다는 뭐 이용한다는 진짜 즐기는 거지. 약간 좀 더 다른 팝업은 체험이잖아. 그치.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은근 잘 안 가. 근데 먹고 싶거나 자고 싶을 때는 그런 거를 한번 이용해 볼까? 오히려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생각했거든. 그 진짜 맞는 말이네. 그래서 난 그게 재밌었어.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미지 구축하려고 하고 했는데 조지면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거. 역으로 그치. 올라와가지고 좀 더 조심하게 계획하는 거 있어야겠네. 근데 팝업 스토어라는 게 이제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난 좀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짜 많은 팝업이 많다고 그치. 느끼거든. 뭐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가 맞아.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버린 것 같고 좀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보면 그 과거에 오프라인 시장이 활성화됐던 시대와 다르게 이제는 온라인 시장이 너무 활성화돼 있잖아. 그치. 온라인 매출이 훨씬 커지는 시대고 어떤 품종이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수요를 좀 느끼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걸 해소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단기적이든 그치. 뭐 장기적이든 팝업 스토어가 아닐까. 그리고 추가로 뭔가 팝업 그런 온라인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도 있는 게 뭐 사실 물류를 막 쌓아둘 필요가 없으니까 사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주문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네. 옛날에 무신사 스튜디오인가 거기 홍대에 있는데 갔을 때도 옷이 재고가 많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체험에 집중할 수 있는 완전 거야, 그냥 하나 보고 QR코드 찍어서 그냥 무신사 앱으로 결제하면 맞아. 할인도 되고 더 싸게 살 수 있어. 예약 그래가지고 배송도 네, 여기서 한번 보고 온라인 사세요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 좀 좋긴 하더라. 재밌게 뭐 갔던 아니면 관찰했던 팝업 스토어가 있었어? 나는 많이 가진 않았어서 그냥 뭐 인스타에서 봤던 거라도. 인스타에서 봤던 거? 근데 네 그건 재밌게 봤던 거 재밌다. 교촌치킨 오마카세를 봤는데 평안 좋다. 그래서 재밌다. 재밌다. 이 사람들 지금 이게 내가 말한 그거야. 잘못 팝업 스토어면은 조질 수도 있겠다 역으로. 그니까 그 따라가는 거 그냥. 그래. 그러면 바로 한 명 느끼잖아. 너도 약간 내가 봤을 때 성수 좋아하는 거 봤을 때는 아니, 그런 거 성수 싫어해. 그냥 그냥 너무 커머셜하고 따라가는 느낌 싫어할 것 같다. 맞습니다. 나는 재밌게 봤던 건 오디오 테크니카 음향 브랜드 있거든. 거기 팝업을 내가 가진 않았는데 봤어 하는 걸.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 이렇게 헤드폰 종류별로 다다다닥 있고 거기 LP들이 이렇게 있고 LP 플레이어도 되게 유명하거든.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럼 보통 LP 플레이어를 틀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 디지털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LP 이렇게 쭉 진열돼 있으면 골라와서 들으면 이제 음향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되게 시스템적으로 잘 해놨다. 그리고 아무래도 음향 기계는 체험해볼수록 그 구매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치. 나는 그런 결에서 뭐 농심이나 아까 전에 말했던 가나 초콜릿 같이 아니면 교촌치킨 같이 사실상 내가 느꼈을 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없는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 좀 애매한. 걔네가 팝업을 했을 때 실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걔네가 브랜딩의 목적이 있다 하면 사람들이 그걸 하고 그러니까 경험하고 가나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느끼지 않을까 싶었어. 맞아. 오히려 그냥 교촌은 교촌이지. 그러니까 교촌에 누가 어떤 걔네 비전이나 그 아이덴티티에 동해서 교촌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나는 확실히 교촌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근데 가나는 내가 얘기 들어봤을 때는 뭔가 가나 초콜릿 팝업을 갖다 쳤을 때는 좀 이미지가 바뀔 것 같긴 해. 가나는 그냥 제일 싼 초콜릿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 내 입장에서는. 근데 뭔가 이걸 통해서 유명한 디저트를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또 이거 자체가 맛도 있구나라는 어느 정도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약간 내 생각에는 팝업에 방문하는 곡들보다는 그런 대기업에서의 팝업은 그냥 아까 말했던 이걸 하나의 브랜딩 마케팅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오지 않더라도 큰 거 같아. 우리 했다. 그게 인스타그램에 맞아. 한번 인상 깊은 피드를 띄울 수 있는 맞아. 환경을 맞아. 제공해주고 그냥 그 분기 발표할 때 그래서 너무 재미없어. 재미없겠다. 재미없어. 그래서 나 그런 건 진짜 거의 아예 안 되게 할 것 같아. 정형화된 팝업이야. 그냥 깔끔하게. 그래 걔네 다 똑같이 오마카세 그냥 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내 프로덕트와 브랜드에 애정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색깔을 가장 잘 전달시킬 수 있을까? 그 팝업 스토어의 수단을 막 고민한 느낌보다 그냥 요즘 하이프 받은 걸로 그냥 하는 느낌? 진짜. 정답들을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하는 느낌. 맞아. 그래서 전혀 안 가고 싶은 것 같아. 나도 완전 동감해. 근데 이제 그걸 좀 깬 게 뉴진스 팝업이긴 했어. 뉴진스 팝업 어쨌든 대기업 하이브라는 인터 기업에서 하는 건데 되게 그 시대의 흐름과 역방향으로 가는 팝업이었어. 가서 돈 쓸 일이 하나도 없고 굿즈 아예 판매 안 하고. 아 그랬구나. 그리고 흔히 말하는 팝업 성지인 뭐 성수나 여의도 합정 이런 데가 아니라 뜬금없이 낙원상가에서. 아 나 몰랐어 유진스 그거. 낙원상가에서 딱 해서. 아 진짜로? 독특했어. 아 근데 그래 대기업은 그렇게 가야 돼. 그래, 진짜 아예 깨는 느낌. 그러니까 거기 시장 경제 활성화 시켜주는 명분도 생기고 더 리프레시 되는 것도 있고 되게 재밌었어 팝업 자체. 재밌네.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 어렵겠다. 어렵지. 그 팝업 스토어뿐만 아니라 계속 하이프 받는 마케팅 채널들이 생기잖아. 그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가. 근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아까 내가 했던 같은 피드백을 줄 거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임팩트 줄 수 있는 거를 하기가 어렵긴 하겠다. 또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새로운 시도하기 어려워지니까. 맞아. 그리고 이미 전형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치.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팝업이 이런 유행이 계속 지속될까? 아니면 언젠가 또 시들시들해질까? 약간 이런 얘기는 좋을 것 같아서. 난 계속 될 거라고 봐. 근데 그게 유행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클래식처럼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가 한 7대3 비율로 7은 이제 딱 봐도 이거 이제 광고네가 되고 30% 정도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정보. 사람의 마음을 약간 움직이는 그런 마케팅이잖아. 팝업 스토어도 똑같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70%는 거의 자본주의 맛으로 재미없는 그런 팝업이고 그 나머지가 진짜 우리가 팬시하다 느끼고 얘네 아이덴티티가 이렇구나 재밌다 느끼는 그런 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결국 팝업 스토어 하는 이유는 나는 팝업 스토어가 결국 두 가지 성질이잖아. 오프라인 플러스 단기. 그치. 근데 그 오프라인에 난 더 약간 방점이 있다 생각해서 팝업 스토어가 아닌 또 다른 또 오프라인 경험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생기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팝업 스토어를 제외하고 오프라인이라는 주제로 좀 더 넓게 넘어가서 앞으로 계속 그 오프라인이 우리한테 필요할까? 왜냐면 요즘 뭐 메타버스 웹 3.0 대체가 되냐 해가지고 오프라인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프라인이 계속 우리한테 필요할까? 근데 기술 발전에 의하면 점점점 줄어들 것 같긴 해. 사실 어느 정도 기술이 이 오프라인 환경만큼 구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은 확실히 나는 온라인은 조금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뭔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온라인이? 예를 들어서 막 주문할 때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볼 수 있는 시각은 360도인데 주문은 사실 이 쬐끔 한 밖에 안 보여. 이거 30밖에 안 보이잖아. 이런 것 자체가 좀 제약이 있는데 마침 근데 얘를 기술 발전에 의해서 뭔가 AR이나 VR을 통해서 막 시야도 확보할 수 있고 뭐 촉각도 확보할 수 있고 후각이나 이런 것도 다 구현할 수 있으면은 사실상 매트릭스 아닐까? 그 정도 수준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할 수 없는 거진 그건 진짜 어려운 얘기다. 매트릭스 진짜 매트릭스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오프라인 경험을 원할까 생각했을 때는 너무 똑같은 가상환경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것 같고 딱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딱 수준 있잖아. 아니면 그치. 지금의 수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나는 오프라인 공간 경험은 사람들이 계속 추구할 것 같다. 이게 오히려 어차피 우리 둘은 경영학과잖아. 시장 관점에서는 뭐 온라인이나 웹3 이런 시장이 계속 뭐 커져 나갈 수 있고 오프라인은 뭐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방향성은 볼 수 있겠지만 이 내 개인 관점에서는 오프라인 경험을 계속 소비할 것 같기는 해. 어떤 게 장점이 있어? 너 생각했을 때 오프라인? 약간 그냥 결국은 정. 정. 사람도 그러니까 만났을 때 정이고 그치. 프로덕트도 이 프로덕트에 대한 정도 생기고 맞아. 공간에 대한 정도 생기고
애매하다. 근데 그러면 정이라는 게 어떻게 생길지도 약간 고민해.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딱 뭐 프로덕트 나면 그럼 나가면 되잖아. 1초만 나갈 수 있는데 이 뭔가 오프라인에서 프로덕트를 봐도 그냥 나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 이런 거에서 통해 쌓이는 정일 수 있겠다.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은 싹싹 나가면 되는데. 난 약간 이런 상상이 드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컴퓨터 게임 하는 걸 부모님 세대들이 좀 이렇게 안 좋아하셨잖아. 너 뭐 나가서 놀지 왜 그 안에서 그런 하루에 1시간만 해? 막 이런. 근데 만약에 온라인이 주류가 되면 오프라인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너 뭐 온라인 하지 왜 다치게 해? 너 밖에 1시간만 있다 와! 그런 생각도 드네. 왜냐면 오프라인 온라인의 어떤 특성과는 좀 별개로 주류가 있다면 비주류도 항상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 단지 그 파이가 좀 다를 뿐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오프라인이 없어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오프라인이 확률로 축소는 될 수 있지만 그 가치와 그걸 선호하는 사람은 계속 남을 것 같아. 그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특성과 관계없이. 파이는 달라지고. 나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 철학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야. 뭔가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의 경계가 있나? 이 다 차이가 있나? 네가 말한 대로 지금 이 세상도 온라인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야. 이게 통속에 대야? 이게 지금 통속이 되어서 이게 지금 온라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뭔가 있나? 이게 시뮬레이션 놀이처럼 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주제인 것 같아. 그치.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진짜 아예 다른 시각인 것 같아. 좀 어렵지. 예를 들어 AI와 인간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 저는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얘기 넘어가서 너 최근에 그 뭔가 네트워킹 이런 거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내가 최근에 아발란체라는 그 웹3 쪽 회사가 지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그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라고 한국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막 컨퍼런스 열고 네트워킹 파티를 하는데 아발란체도 했었어. 내가 거기 지인이 있어가지고 놀러 갔는데 재미있었던 게 그 웹3 쪽이 이런 컨퍼런스나 네트워킹 파티를 되게 많이 한대.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돈이 많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코인을 상장하고 그 커스트가 더 안 들어가니까 돈이 많으니까도 있는데, 두 번째로 느꼈던 거는 이 웹 3.0에서 만드는 프로덕트나 그 사람들이 다 그 텐저블하지 않잖아. 무형의 것이잖아. 가상의 공간에서. 그리고 뭔가 지향하는 게 탈익명이고 뭔가 좀 자유로운 그런 거를 지향하잖아.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유형의 무언가, 약간 만질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좀 끌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얘네는 탈익명을 지향하지만 내가 봤을 때 웬만한 업계보다 잘 그 대면으로 더 잘 뭉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는 리모트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놀 때라도 뭉쳐가지고 오프라인에서의 사람들 간의 교류를 뭔가 만든다 느꼈거든. 그래서 약간 이게 신기하다. 얘네 뭔가 비전이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그치, 어디서나 그리고 탈중앙화되게 그리고 익명성 있게 뭔가 그런 건데, 그 오프라인 커뮤니티 재밌네. 경험은 많이 만드는 게 재미있더라고. 그렇네. 그 인간의 본성인가 싶기도 하다. 결국에 오프라인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면이 필요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오프라인의 대면이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일상에 오프라인이 없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함인지. 그거 후자라면 필요성이랑은 좀 별개의 이야기잖아.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사무직만 해서 주말에 운동을 해. 그리고 내가 너무 평소에 운동하는 게 일이면 주말엔 책을 읽어. 이거는 책이 필요해서, 운동이 필요해서도 물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는 거와 반대결에 뭔가가 필요하다는 접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사실 나 웹3 쪽에 엄청난 지식이 있지도 않고 친한 친구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뭔가 미디어 속에서 비춰지는 그 혹은 교과서에서 보이는 그 특징들하고 그 사람들의 지금의 컬처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 그게 모순이란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들어보니까 엄청 납득이 간다. 맞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역으로? 맞아. 근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왜 사람들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거지? 결국은 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웹3가 비즈니스잖아. 그니까 사업하려고 하면 그 관시가 탄탄해져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하려고 또 오프라인을 하는 거 아닌가. 얘네도 그러니까 그 웹3 쪽이 프로젝트 사이클이 다 좀 빠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랑 그 짧은 빈도로 짧은 주기로 그 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네트워킹 파티에서 만났던 연들이 이제 그 가상 세계 위에서 그러니까 웹3 위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근데 결국은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정하고 그치. 그런 거 할 때는 오프라인이 더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 또 신뢰를 구축할 수도 있을 거기. 맞아. 뭔가 사실 온라인 워낙 그거니까. 익명성하고 온라인 하면은 이제 뭔가 신뢰 쌓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상 얼굴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맞아. 저도 서로 얼굴이 까였으니까 너 뭔가 거짓말 치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 느낌이 약간 좋지 않을까? 맞아. 어렵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긴 해. 맞아. 그래서 나 웃긴 게 거기서 사람들 봤을 때 내가 뭐 그 전에 조선비즈에서 하는 유통 포럼 뭐 이런 거에 또 갔었는데 뭐 규모나 그런 게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거기는 아는 사람끼리 아는 사람 느낌이었으면 여기는 인맥 넓은 사람은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안다는 느낌? 그래서 그 내가 그냥 막연히 느낀 게 뭔가 이런 네트워킹 파티 같은 게 엄청 더 많고 자주 만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어. 팩트는 몰라도. 맞아.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 정모 희망편이 아닌가 거의. 약간 좀 무섭기도 하다. 약간 빅데이터 그 뭐라 하지? 빅브라더 느낌이 좀 드는데? 한 명이? 약간 다 알고 있는. 근데 난 그런 생각 들어. 사업이라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인간이 하는 거면 그 업종이 뭐가 됐건 사업이고 비즈니스라면 커뮤니티 활성 거기서 인맥 쌓고 하는 건 맞아.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니까. 맞아. 그래서 나 살짝만 틀면 그래서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아니더라도 집단이 좀 지속적으로 살아나려면 그 사람들도 활동 기간에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야 되고 그치. 그리고 알럼나이들도 그러니까 그걸 떠난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공간에 모이던지 그러니까 원래 활동하던 대로 돌아오던지 뭔가 그런 이벤트들을 만들어야지 좀 서스테이너블하게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학교도 그렇고 학회도 그렇고 그런 거 잘하는 것들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 맞아. 교류가 되는 곳이. 그만큼 네트워킹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그 네트워킹이 중요한 게 오프라인인 것 같아. 맞아. 내 옛날에 들었던 교양에서 아까 밥 먹다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도시와 문학이라는 학교 교양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거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문학 작품 속에를 읽고 그 안에서 나오는 도시나 아니면 공간에 대한 서로의 감정이나 재밌다. 뭐 연구 자료들 같은 거를 공유하고 배우는 그런 건데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장소와 공간의 차이점이라는 거였거든요. 그 쉽게 내가 이해한 바로 풀자면 공간은 그냥 존재하는 무언가야. 물리적으로. 뭐 그냥 여기 이거 공간이고 밖에도 공간 다 공간인데 장소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 공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커피 마시러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들리는 카페는 나한테 공간이지만 내가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거기서 내가 어떤 글을 적고 영감을 받고 하면은 그게 나의 장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의 공간이라는 건 없어. 근데 나의 장소라는 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아마 이건 번역하면서 그치. 적당한 단어를 찾다 보니까 그 워딩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 그런 차이가 중요한 거지. 맞아. 그런 식으로 되고 이제 학기 초에 그런 거를 배우고 이제 나의 장소 발표하기라는 중간 과제가 있어. 그래서 자기의 장소들을 각자 준비해 와서 그걸 이제 발표하는 시간인 건데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거랑 동일하게 공간은 너무나도 많은데 장소가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공간이든 가서 나의 장소를 좀 구축하려고 하는 내재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그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어떤 근원적인 이유가 되고
팝업 스토어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금전적인 거랑 관계없이 무언의 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그게 따지고 보면 그 정이라는 것처럼 될 것 같아요. 그 인간 본성이라고들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 같긴 해. 뭔가 근데 사실 뭔가 유전적으로 2000년 넘게 인간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급변하는 뭔가 온라인 시장이 최근에 성장했다고 해서 확 그럴 수는 없는. 근데 그래서 AI가 무서운 거야. AI가 왜냐면 사업을 인간이 아니라 AI가 주도하게 된다고 하면은 다 배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실예로 인간이 막 곰이나 이런 걸 만나면 되게 공포감을 느끼는 게 엄청 옛날부터 맹수에 대한 불안감에 유전적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동물보다 자동차에 의한 사망률이 훨씬 높은데 우리가 차를 보면 공포감을 느끼지 않잖아. 그치. 그 이유가 알겠지만 개발된 지 너무 적은 시간 만에 너무 DNA 빠르게 입력하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지 재밌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래 실질적으로 그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자동차를 보면은 기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럴 시간도 없이 빠르게 발전해버린 거지. 네, 뭔가 DNA가 못 따라온 거네. 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이것도 사실 이성과 논리에 기반한 설명이긴 한데 그냥 나이브하게 1차원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곰보다 자동차에 많이 죽었으면 자동차를 더 무서워해야 된다가 좀 더 단편적인 사고 방식이잖아. 근데 온라인 오프라인도 온라인의 편의성 이런 걸 하면 온라인이 더 좋다 혹은 사람들은 온라인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좀 나이브한 그 결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다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입력한다고 출력할 수 없지 100% 이성적이지도 않고.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이성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 10%. 그치. 그래서 그 결로 뭔가 우리는 경영학과잖아. 그치.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시장과 사람을 이해하는 맞아.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교과서적으로 접근하고 탁상 공론만 하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싹 빼고 그냥 온라인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업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센싱을 계속 해야지 그 현실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한 왜 대기업은 재미없게 할까? 그게 뭐 당연히 리스크나 그런 그 조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하시는 분들이 좀 무뎌지신 것도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그럴 수 있어.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그 충주시 유튜브 알아? 알지. 그게 엄청 미쳤다고들 하는 이유가 그걸 하는 그 주인공 분도 미친 거지만 그걸 컨펌 해주는 사람이 미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한 거랑 똑같이 할 이유가 없는데 특히 성과를 낼 필요가 없는 그 세금으로 돌아가는 단체에서 그러니까 좀 마치 위에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갭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특히 그냥 가장 생각했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99% 이상이 자신을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는 사람만 인지하기만 하더라도 상위 1%가 되는 거야. 나 생각보다 바보구나. 근데 결국은 그냥 바보라까지 할 것도 없고 생각보다 그냥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이성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끌림 있는 대로 한다. 맞아. 그게 이 시대에 마케터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 그걸 뭔가 마케터라는 직업이 좀 웃기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어? 마케터? 어떤 점인데? 그러니까 마케터 꿈이 그때 그러니까 마케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시대에 태어난 되게 독특하다.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생산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고 뭐 유통 우리가 흔히 하는 1, 2, 3차 산업과 별개인 느낌이랄까 마케터는 약간 그 느낌이지. 약간 조율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맞아. 그 수요하고 공급은 있는데 그거를 예쁘게 포장하고 그게 수요가 있다는 거를 비춰주고 그치. 공급이 있다는 것도 비춰주고 약간 맞아. 내 느낌은 그래서 작가, 소설가 이런 느낌인 게 뭐냐면 이게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생산자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얼마나 더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혹은 더 쉽게 더 많은 상품을
만들려고 했는지와 관계없이 이 마케터가 그걸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좀 정해진다. 시장이 돌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콜라가 나왔으면 콜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콜라가 나왔으면 마케터가 이거 사이다 하고 팔면 사이다가 되는 느낌이라서 좀 재밌고 어렵고 되게 싫기도 한다는 생각. N 사고야 되나 뭐라 해야 되지? 낯선 사고다. 아니 내가 이 업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이 업계에서 좀 느꼈던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옷을 판매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속으로 파냐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두 상품을 비교해봤을 때 A가 B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인데 B를 사람들이 인지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제품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를 많이 보니까 옷이 좀 그런 게 또 크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제 마케터 이렇게 봤었거든. 나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에 비유를 하자면 뭔가 축구 선수들이 있잖아. 뛰는 진짜 뛰는 선수가 있고 감독이라 생각했어 마케터는. 그러니까 사실 공이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가서 골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 정하는 건 감독이 정하는 거거든. 너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고 구질은 이렇게 보내고 해서 탁탁탁 가는 게 뭔가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게 살짝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이게 약간 마케터라고. 근데 이게 좀 더 내가 그러니까 뭐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더 내가 동의하는 마케터. 그러니까 마케터는 생각보다 넓어. 그치. 그러니까 뭐 너의 의견에 대립되는 의견은 아니고 그냥 딴 얘기인 것 같은데 마케터가 생각보다 넓은 의미란 걸 나도 말해주고 싶었어. 사실 내가 너무 그거긴 해.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나 약간 종교처럼 보는 시선도 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모든 마케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거지. 뭔가 그런 점에서 뭔가 재밌다는 생각이 있어. 맞아. 재밌고 확실히 매력적이고 이 시장에서 필요한 직업인 건 확실한 거 같아. 마케터를 이렇게 인지한 사람이 마케터가 되는 거하고 마케팅하는 사람, 광고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되는 사람하고 되게 그릇이 다르다 생각. 나는 그래서 그거를 나는 항상 고민했어. 맞는 말이다. 광고랑 마케팅은 계속 뭔 차이지? 그치. 사실 광고는 거기서 수단이고 슛 정도의 축구에 있어서 슛이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는 게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보면 생각하면 돼. 마케터. 그러니까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성한다고 생각하면 그렇네. 그런 마케터가 매력적인 마케터가 되는 것 같아. 그렇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단기적이고 인간의 어떤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은 좀 오래 가기는 어렵. 그치. 예를 들어서 비리 저질러서 막 이번 시즌 우승해도 그게 계속되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치. 뭐 아무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네. 이렇게 뭔가 2부에서는 조금 더 뭔가 다양한 주제를 얘기했던 것 같아. 파워스토어부터 시작해서 중구난방으로. 중구난방으로. 원래 이 채널 정책성이 그거니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아. 난 이게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파워스토어 얘기하고 또 1부에서는 좋아하는 공간도 얘기했고 2부에서는 파워스토어 플러스 뭔가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약간 웹 3.0 그런 거와 뭔가 아이러니한 네트워크 파티를 왜 열까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뭔가 여러모로 가장 중요한 건 근데 그거 같아. 확실히 그냥 결국에는 오프라인이 중요할 수도 이 DNA 지도에 진짜 개인한테는 진짜 빼놓을 수가 없다. 개인한테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중요성을 좀 다시 그리고 했던 것 같아. 똑같은 생각으로 인간이라는 거 한 번 더 상기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이지. 맞아. 우리 로봇 아니지. 맞아. 그래 로봇이 아니니까 아까 말한 맞아. 그래. 모든 게 가능. 뭔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 모든 걸 다. 그냥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약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마인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후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후기. 저부터 해볼까요? 오늘 사실 1부 얘기가 너무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얘기라서 어떤 동네의 어떤 느낌 이런 거 재밌잖아. 그치.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좀 아쉬웠고 예를 들면 뭐 하다 보면 막 까먹고 계속 나오는 게 동네. 맞아. 동네별로. 오히려 근데 2부에서 더 많은 걸 얻어갔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난 아무래도 이 풀 자체가 경영은 되게 많은 걸 보겠지만 좁다 보니까 사고에 좀 이렇게 벽이 쳐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좀 그런 거 많이 풀 수 있어서 좋았고 그냥 영상이랑 별개로 이런 얘기 좀 앞으로도 많이 들어보고 싶다. 이게 뭐 포럼이고 컨퍼런스 이게 교양이고 이게 도서관이 있고 그치. 그런 거지. 나는 마찬가지로 나는 사실 건이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하다, 배울 게 많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늘 특히 뭔가 재밌는 주제로 아까 말했다시피 MBTI NT 스타일 이거 왜 이 고민을 들을 수 뭔가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단순히 뭐 네트워크 파티? 했나보다. 근데 진짜 NTNFSF다. MBTI 과학이었는데? 진짜 과학이라니까. 그래서 그냥 그 듣는 게 사실 난 재밌거든. 그래서 뭔가 2부에 특히 이제 너의 생각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너의 후기. 후기 어렵네. 간단하게도 진짜 정말 재밌었습니다.
나는 일단은 그 얘도 의료학과 전공이고 그 나랑 이질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얘 이야기나 얘 사고방식에서 흥미로웠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너네가 유튜브 하는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사람 만나보는 것도 있잖아. 근데 나도 여기 와가지고 되게 나랑 이질적인 백그라운드의 사람이 얘기해보니까 아, 배우는 게 있고 재밌다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러닝이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